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집주인으로 보이는 이 가족, 환하게 웃으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소방관도 불 구경하는 사람들도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닌 듯 보이네요. 대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2009년 10월 18일 미국 플로리다 북부의 오렌지 파크 7살 난 어린아이 소머 톰슨은 그녀의 쌍둥이 오빠와 3살 많은 언니와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와 단어 맞추기 놀이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세 남매의 놀이 중 논쟁이 생겼고 말싸움에서 화가 나버린 소머는 발길을 돌려 다른 친구들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언니와 오빠는 집에 들어왔는데 소머는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엄마 디애나는 아이들이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했지만 막내딸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가능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소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도 소머를 봤다는 소식은 없었고 걱정하던 엄마는 점점 패닉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애들 학교 친구,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소머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죄 상황으로 인지한 후 즉시 앰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소머의 이웃, 친구들 가족, 오렌지 파크의 많은 주민이 거리로 나와 소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도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소머를 생각하며 가족과 경찰 그리고 주민 모두가 소머가 무사하길 기도했습니다. 지역 보안관은 소머를 찾기 위한 전면적인 수색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기마경찰대, 수색견팀, 잠수팀 그리고 열감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밤새도록 아이를 찾기 위해 모두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 소머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한 곳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소머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염원하는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실종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지만 그 누구도 소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수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중 수색에 참여한 한 형사가 혹시 모르니 지역 내 쓰레기통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트럭의 화물칸처럼 생긴 대형 쓰레기통을 말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실종자 수색 지침에는 쓰레기 수거 트럭을 따라가고 근처의 매립지를 조사하는 것이 실종자 수색의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통들은 전날 수십 대의 수거 차량에 수거되어 모두 쓰레기 매립지로 모인 상태였습니다. 매립지는 인근 지역인 조지아주의 포크스튼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협조를 얻어 즉시 쓰레기 트럭과 매립지 작업 중단을 한 뒤 560여 톤의 쓰레기 더미에서 그 작은 아이를 찾기 위해 분주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With deep regret and sadness that I have to inform you that a body has been found. 2009년 10월 21일 소머가 사라진 지 48시간 후 매립지에서 100톤 이상의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한 수색팀은 어린 백인 여아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소머 톰슨이었습니다. 소머가 사는 동네에서 온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충격적인 소식에 지역민 모두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그중 제일 가슴 아팠던 사람은 당연히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역 보안관 부서, 경찰, 그리고 FBI 수사관들은 그 몹쓸 짓을 한 악마를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심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소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사라진 동네에 있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집수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옆엔 버려진 건축 폐기물들을 담기 위한 대형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집수리 공사에 참여한 인부는 모두 3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경찰에 등록된 성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그 인부를 용의선상에 두어 조사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소머의 살해와 상관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의 DNA 표본을 받아뒀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머가 사라진 곳으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 사는 성범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반경 8km 내 등록된 성범죄자만 무려 162명이나 됐습니다. 모두 만나 면담을 했는데 그중 수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거짓으로 진술했던 사람이고 그놈은 소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공사 중인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던 24살의 자레드 헤럴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의 어머니 소유의 집이었는데 헤럴이 소머를 유인해 그 집으로 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머는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학교 가는 길에 교통봉사를 하시는 아저씨의 강아지를 보면 멀리서도 뛰어와 쓰다듬어 주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 언니와 오빠가 멀어지고 다른 곳으로 달려갔던 소머는 어느 집 마당에 있던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개는 소머의 하굣길에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집에 가는 길, 그 집의 개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쓰다마 주곤 했습니다. 그 개가 있던 집이 바로 헤럴네였고 소머가 그 개와 놀고 있을 때 집에 있던 헤럴이 아이에게 다가와 집 안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소머가 살해되어 발견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범인 검거가 늦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자레드 헤럴이었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머 사건이 있고 난 뒤 헤럴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다음해 2월 헤럴을 계속 추적하던 경찰은 미시시피주에 살던 자레드 헤럴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컴퓨터를 뒤져 아동 포르노와 관련한 29개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소머 살해에 대한 혐의로 그가 살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 후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헤럴의 DNA가 일치했고 아이를 유인해 집으로 들여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살해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헤럴은 처음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와 추궁으로 자백을 했고 단원 거래를 수락하면서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헤럴은 1급 살인죄, 아동 유괴, 아동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머가 세상을 떠난 6년이 지난 2015년 엄마 디에나와 언니 그리고 쌍둥이 오빠는 이 집을 불태우며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했습니다. 제러드 헤럴이 소머를 유인해 살해한 이 집은 1년 전 법원으로부터 압류되어 소머 사건 후 설립된 소머 재단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그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은 소머 가족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아픈 기억의 집이었고 디에나의 결정에 따라 소머 재단은 이 집을 지역 소방서에 기부했습니다. 소방관 실전 훈련의 일환으로 이렇게 집을 불태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집이 모두 불탔을 때 지역 주민들은 수고한 소방관들과 함께 박수쳤습니다. 소머 재단은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심고 함께 가꾸는 공공정원으로 만들어 소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더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미소 짓고 소머를 기억할 수 있는 함께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특히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무스는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